네, 오늘 장이 약한 상승으로 끝나서요. 내일까지 에너지가 좀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럼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내일 장 전략 세워보는 절대 전략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 정리부터 해주시죠. 전일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 그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그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짚는 것보다도 지금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괜찮은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는 확실하게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종목들에 대한 그 매수할 때는 매수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봤던 부분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은 지금 그 기업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관련 업종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전일에 그 AT&T나 어떻게 보면은 이 IBM 그리고 P&G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이었죠. 이제 넷플릭스가 그 구독자 수 감소에 의해서 주가 폭락이 됐던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OTT 관련주들은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앞에서 끌어주는 어떤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선 좀 관심 있게 좀 체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주가도 오늘 시장대를 선방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그 테슬라 정규 장 마감 이후에 1분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87억 6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이 작년 대비해서 81%가 늘었죠. 그러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 선방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종목별에 대한 이 미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늘 원자력 그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좀 좋았습니다. 우선 그 원전에 대한 설계 수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료일을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서 지금 현재 10년마다 그 계속 운전 허가를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어떤 대선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반응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친환경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 전에 어떤 상승세와 좀 성격이 좀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철강주들이 좋았었죠. 철강주들이 이 중국의 철강 생산지가 봉쇄된다는 소식 때문에 철강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 이 탕산시죠. 탕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지금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그 봉쇄 해제가 됐는데 8일 만에 일부 지역을 다시 좀 봉쇄를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제 중국 전체 철강 생산의 13% 차지하는 주요 철강 생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철강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수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강 가격 상승이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장기화에 의한 수혜까지 나왔었는데 생산부까지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된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일봉시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그 전에 일봉시점에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를 계속 하나둘씩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이 대형 그 업종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죠. 이 애플의 M2 프로세스에 탑재하는 이 플래치앱 볼그리드 어레이의 주도적 공급 판단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삼성전기가 애플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기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큰 무리가 지금 없었던 상황인데 주가가 뭐 많이 안 갔습니다.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는 하루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는 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봐주셨는데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 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많이 발표를 하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선 크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평화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한마디로 지금은 평화협상 더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환율, 뭐 국제유가, 비트코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분명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9일이었죠.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평화협상에서 러시아 협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러시아의 회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당시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5차 평화협상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가장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미국의 실적 발표라든지 몇 가지 좀 내용들을 체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서의 이슈는 지금 마리우폴이 함락이 임박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사르마트라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이것을 시험 발사를 해봤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영상 공개까지 하면서 러시아가 사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시장 참여자들도 많지 않았었고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가정하에 시장을 좀 대응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조금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시장의 충격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또 이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지금 이제 디폴트 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이 바로 이제 러시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서방의 제대로 거의 뭐 절반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경제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포기를 할 수는 없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더 이상 어떤 러시아 측에서도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러시아 고위층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 생각인데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이신 건데 그러면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지금 시장이 뭐 좋아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슈보다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히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오늘 원자력도 그렇고 굉장히 좀 테마라기보다도 이 업종별로 이슈의 그 종목들과 그 업종들의 탑픽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확실히 더 심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넷플릭스 주가 폭락에서 좀 볼 수 있듯이 업종 내 관련 기업들까지 이 충격 전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앞서서 그 오늘장 체크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봤을 때도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타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결과에서도 이 넷플릭스 사태와 유사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측을 먼저 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지만은 하지만 대응했을 때는 확실하게 매수할 종목들은 확실하게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뭐 실적도 좋지만은 역시 뭐 가격 전가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이 판매 가격에 이 잘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 뭐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고요. 뭐 그런 좀 그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서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이 어떤 시장을 우려해서 매수를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시장이 우려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